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계실지 그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공개합니다. 로봇 다음은 조방유. 조선 방산까지는 알겠는데 유가 뭘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고 로봇이 좀 주춤합니다. 연초에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이 부분의 매기를 과연 어디 쪽에서 받아갈지 조선 방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까지 로봇이 완전하게 시장을 좀 이끄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로봇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완전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약간은 달라졌죠.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쪽에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를 약간 또 끌어올릴 만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그대로 다 받아준 겁니다. 로봇을 뒤이어서 조선이나 방산,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리기판 쪽 같은, 그러니까 새롭게 현재 우리 시장에서 올해 기대가 되는 섹터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봇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로봇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그 수급들을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군들이 받아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로봇주들을 이제 강조를 드릴 때 기존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출발을 먼저 했었던 종목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이제 로보티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출발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적으로는 클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출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해성 에어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삼익THK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의 트렌드 섹터로 자리 잡고 나서 1차, 2차, 3차로 출발을 해주는 종목군들까지 후발주자가 한 바퀴 싹 다 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갈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간 상황이고,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또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저번 주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군 내에 새롭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 종목군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 후발주자를 또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유리기판이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저께부터 방산 쪽 하나 시스템,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 내에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또 이제 RF 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같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 오션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좋은 상승세 나타나 주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또 이제 주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 쪽, 필옵틱스나 아니면은 JNTC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또 다 고가 영역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해버렸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등 지금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 각 섹터군 내에 후발주자를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요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 분명하게 힌트를 주고 자리를 어느 정도는 또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목요일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아마 이제 내일 동안에는 새로운 이제 또 섹터군들이 수급을 좀 받아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후장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나 중소형주는 조용합니다. 기술주나 중소형주는 조용한데 지금 수급을 또 받아주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수급을 또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쪽에서 또 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우스나 혹은 이제 고영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물량 아주 잘 받아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구에서 다시 한번 고개 틀어 올려주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반도체 흐름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후장 넘어와서 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들도 전체적으로 그림들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 확연하게 무언가 좀 전환이 될 만한 턴어라운드 할 만한 수급 자체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우리가 만기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약간의 시스템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 정도 같은 아직까지 또 이제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수급을 받아주네? 그럼 과연 이제 또 내일 장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일 장에는 또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막 가다가 약간의 또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수급을 넘어가는 그림이 분명하게 다 보였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곳에서 조선, 방산, 유는 유리기판인데 지금 이쪽까지 매기가 왔으니 이들 종목이 계속 봐야 된다. 이들 종목이 계속 시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상황까지 점검을 했고 이것 다음 타자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조선, 방산, 유리기판을 보자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 유리기판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진입을 했기 보유자의 때문에 영역.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제2의 조선 방산 유리기판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이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바로 또 이제 그 다음 종목군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최근에 이 몇몇 그룹주들이 상당히 눈에 띄입니다. 뭐 한화 엄청나죠. HD 현대도 앞서 연말 연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LS그룹, LS일렉트릭이 또 전기,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에서는 후발주자였는데 그만큼 늦게까지 이렇게 뒷심을 끌고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S그룹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유 있는 상승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볼 때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잘 가는 쪽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제 트레이딩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무언가 쉬어가는 쪽인데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쪽들에 대해서 후보군을 계속 쫙 깔아놓고 이제 또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네 하는 쪽을 또 이제 건드리는 이러한 식의 이제 양방향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수급을 또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 뭐 그 다음에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탄력이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군 내에 무언가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다 끌고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후보군이 될 만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또 그림을 쫙 뽑아놓고 대장주가 살아있네? 그럼 그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범양건영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크라 재건주 중에 범양건영이 잘 살아있고 범양건영이 대장주라서 지금 이제 범양건영의 수급으로 봤을 때 우크라 재건주가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급등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섹터 내에 대장주가 강하다.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이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LS 그룹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미국 쪽에서 이제 또 수주를 받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 말이나 혹은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또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의도하는 부분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 계속해서 공장은 증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 증설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트렌드를 이끄는 어떤 주도 섹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다른 쪽에 대해서는 실적 잘 나오는 쪽이나 미국 쪽에서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쪽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주가가 좋은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올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력 인프라 쪽은 미국 쪽에서 좋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LS 그룹주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내 어떤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후보군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쉬어가고 있는 또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덩치가 작은 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 구간 막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일렉트릭도 미국 쪽에 공장 갖고 있고 뭐 산일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올해 공장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캐파 2배 늘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또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숫자를 또 찍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쉬어가는 쪽이잖아요. 쉬어가는 쪽인데 대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쉬어가는 쪽에서 차기 주도 트렌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혹은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장주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후발주자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섹터군 내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로봇주 중에 설명을 드렸었던 게 뭐 사면이나 해성 에어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로 출발할 수 있는 로봇주를 또 우리가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또 3차로 이제 또 막바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았으니까 이제 또 다음 주에 무언가 새로운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섹터군에 대한 후보군으로 우리가 뽑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이런 것들도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후보군으로 생각을 해보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온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후발주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대장주가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전력 인프라 쪽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섹터 내의 다른 종목군들로 또 바람이 같이 확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발주자까지 매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좀 쉬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매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미국발 훈풍 올라탈 섹터입니다. 미국발 훈풍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강조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로봇주들부터 해가지고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훈풍이 부는 섹터군이 사실 많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조선 방산 유리기판 그다음에 이제 로봇 전력 인프라 이러한 쪽들 해가지고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데 이 섹터군 내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군들의 후보군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좀 복잡하고 왜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 약간은 또 이제 막막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발 훈풍 받는 섹터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섹터군 내에서만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보군들만 지금 잘 뽑아 놓으면 지금 잘 가는 쪽과 그리고 쉬어가는 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투자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잘 가는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장주와 후발주자를 구별을 해서 잘 가는 쪽이 가네? 그러면 후발주자 골라가지고 또 수익을 보는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음 또 이제 이 쉬어가는 섹터군 중에 얘네 쪽이 지금 반응이 나오네? 그럼 또 얘네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방향성의 어떤 매매가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단기간 내에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현재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넘겨받아야 됩니다. 미국 쪽에 대한 분위기가 이쪽에 훈풍이 이어지네? 그럼 또 그쪽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는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이 주도 트렌드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저번 주에 주도 트렌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주도 트렌드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크라 재건주도 이제 한 바퀴 싹 돌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응이 나오고 나서 결론적으로 종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너무나도 이제 또 많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시장의 순환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쪽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을 진작에 좀 탈 걸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 요거는 의미가 없죠.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버텨주는 거지 사실 뭐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다가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또 마찬가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로봇주처럼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또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굳이 지금 현재 섹터군 내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무언가 후발주자로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일전에 뭐 사면이든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든 섹터군 내에서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골랐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주도 섹터가 나올 건데 그 주도 섹터가 뭐 생뚱맞은 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었던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또 뭐 쉬어가고 있는 뭐 양자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뭐 AI 반도체 쪽에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쉬어가고 있는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올 건데 생뚱맞은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무언가 분위기를 받고서 주목을 받았던 쪽이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현재 절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찌됐든 현재 지수가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슬슬 해야 될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순환매 자체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어렵지 않다. 빠른 순환매에만 대응이 되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등 잘 가던 종목군들은 일찌감치 내려설 필요는 없이 일단 추세 유지하는 대로 보유자들의 영역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다음으로 미국발 훈풍을 받을 만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장 시장이 답을 해주는 부분에 따르면은
지금 2차 전지도 구수해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서 미국의 관세부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반응이 나오면서 오후장에는 이 매기가 2차 전지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그러다가 또 현지 시간으로 13일쯤에 그러니까 모디 인도 총리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또 이 부분이 꺾일까? 아니면은 그 밖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오늘 2차 전지의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만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오후장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장중 라이브 방송 보면 진행하면서 제 채널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거 가니까 내일에는 이제 이 종목이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뭐 그다음에 그저께 같은 경우는 방산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봤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데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 나누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매크로 수급, 만기에 따른 매크로 수급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또 수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쪽이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훈풍을 받아줘야 된다를 또 이제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제 에코프로비이 막 10% 넘게 올라가니까 이거 사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태도 전환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태도는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태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숫자 찍히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본다라고 했을 때 대주전자 재료를 볼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 지금 그 외에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 BM이든 전체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보게 되면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딱 뭐 걸리는 매물 구간이 저는 바로 눈앞에 보이기는 합니다. 바로 눈앞에 매물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만기에 따라서 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 과연 또 이 구간을 바로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본다면 숫자가 찍히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는 좀 신중하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